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태조, 광종, 고려 전기의 주요 왕들의 업적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 광종까지 하셨고 이제 성종에 대해서. 자, 성종이 제일 중요한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종을 딱 보시면 이제 첫째 타이틀이 뭐다?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과 중앙 집권화 정책. 그거 줄쳐놓으세요. 태조는 가장 큰 공이라면 후삼공을 통일한 게 공인 거고, 그 다음에 광종은 어느 정도 왕권을 확립시켰다면 그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중앙 집권화 정책을 실시하는 왕입니다. 제도화하는 시기다. 그런데 그 중앙 집권화 정책은 이 이념에 의한 거다. 유교. 그래서 고려 성종 때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중앙 집권화 정책이 시행된다. 뭐 그런 내용이지. 자, 1번. 그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이 신라하대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의 보필을 받기도 하는 건데 태조 때부터 보필을 받았던 거야. 근데 특히 성종 때 누가 국정을 주도했다?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했다. 이런 문장 기억하시란 말이야.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그거는 어느 왕이다? 성종. 그러면서 이제 이 성종이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내가 앞으로 정치를 이렇게 좋게 하고 싶은데 좋은 의견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을 내려서 의견을 내라 했더니 여러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최승로 별표 쳐놓고. 최승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성종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최승로라는 사람을 구체적인 정책이 뭔가를 떠나서 성종 때 활약한 유학자 최승로를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최승로가 왕에게 건의를 했다. 크게 두 개다. 줄쳐 놓으세요. 5조 치적평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무 28조라는 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5조 치적평하고 시무 28조. 5조, 이거 5조는 다섯 왕을 말하는 거야. 성종이 6대 왕이니까 태해, 정광, 경종 때까지. 그래서 태조에서 경종 때까지의 치적을 평가하는 글을 5조 치적평이라고 하고 잘잘못을 논해놨겠지. 그 다음에 28개의 개혁안을 제시한 거야. 그걸 이제 성종이 받아들이면서 정식으로 이제 유교가 정치 인연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야, 단독으로. 현재 전하는 것은 22개만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당연히 반드시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시무 28조에서 추구한 이 내용은 누구의 정책이다? 당연히 최승로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각종 개혁 정책이 추진된다. 왕은 성종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 분석으로 갑시다. 먼저 동그라미 2번 있죠? 그거 밑에 기억, 최승로와 그의 유교 정치 이념, 개혁안 제시. 줄쳐놓으세요. 5조 치적평과 시무 28조 그거 줄쳐놓고. 5조 치적평이란 태조 이래 경종까지의 정치에 대한 평가. 시무 28조는 유교 정치 이념. 가장 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가장 큰 이념은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야. 결론은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무 28조의 성격 있지? 자, 성격. 유교 정치의 사상에 따라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음. 불교 자체를 비판하지 않음. 불교를 믿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 그거 줄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일단 이 사람은 크게 표현하면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불교가 고려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 고려 초부터 불교를 중시했지. 근데 불교는 종교로서는 좋지만 불교가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많은 거야. 그리고 불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각종 불교 행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불교가 세속화되고 비대화되면서 각종 폐단이 발생한다. 그걸 비판한 거야. 자, 그래서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교 정치에 따라서 너무 불교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자, 그래서 시무 28조에서 주요 내용은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불교 폐단을 비판한 거지 불교 자체를 배척한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유교는 무엇의 근본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요. 그걸 치국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치국의 도요. 치국의 근본입니다. 불교는 뭘 닦는 근본이요? 몸을 닦는 근본입니다. 이건 수신의 근본이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고 불교는 수신의 근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다? 최승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 정치 이념은 유교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불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불교는 무슨 기능은 인정하겠다. 수신, 몸을 닦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최승로는 뭐야? 유교 정치를 강조하고 불교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불교 자체를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게 다의 입장인 거고 주요 내용 봅시다. 북방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군사적 방비,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국경 방어를 강화하십시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두 번째, 불교 폐단과 토속 신앙에 대한 비판.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거 줄쳐놓으세요. 한번 읽어. 그 구체적으로 지금 공독제를 폐지하십시오. 과단 보시를 금지하십시오. 승려의 궁궐 출입을 막으십시오. 왕실의 지나친 불교 행사를 막으십시오. 사찰의 남설을 막으십시오. 사원이 고리대한데 이건 나쁩니다. 연등이와 팔간을 축소하십시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C번. 유교적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귀족 중심의 신문제 사회 추구. 각각 알아놔. 각각. 자, 이 사람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유교 정치. 그 다음에 불교 폐단을 비판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다. 향촌자치, 지방분권을 추구했다.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다가 맞아요. 중앙집권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평등사회를 추구했다. 아니면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추구했다.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추구했다. 이거 자체 하나가 다 선택지로 나오는 거야. 사회 추구. 그래서 성종 때부터 새로운 중앙의 지배 세력이 형성되거든. 그걸 문벌 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는 거야. 문벌 귀족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지방관을 그거 반드시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신민의 공복을 제정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다. 특히 지방관 파견 별표. 그래서 막 사료지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사료지문 나오는데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외관이라고도 써놔. 외관을 두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빨리 누구의 건이다? 최승로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중앙집권화 정책이고 공복의 신민의 공복을 제정하십시오. 이거는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추구한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또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중앙집권화는 맞아. 중앙집권화는 맞지만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왕권의 지나친 강화는 안 좋다. 오히려 왕권 전제화에는 어떻게 했다? 왕권 전제화에는 반대했습니다. 반대. 자, 그래서 밑에 왕권 전제화의 반대 디귿 D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해서 구체적으로는 시위군을 축소하십시오. 그거 줄쳐놓고 왕실의 말과 노비의 숫자를 축소하십시오. 신하에 대한 예우를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노비 환천법을 실시합시오. 이거는 노비로 그때 광종 때 해방된 사람을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이야. 그래서 이거 환천법이라고 하셔야 돼.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읽어봐. 중국 문화의 치사 상태, 그것도 줄쳐놓고. 자, 중국의 학문과 윤리, 정치 제도는 따라야 하지만, 수용해야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풍토가 다르므로, 거마 의복동의 풍속은 구태여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중국의 천진 문화는 수용하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성격이 엿보입니다? 자주적 성격. 훈요 10조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문화를 배척하자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를 수용하자라는 거야. 중국 문화를 수용하자. 선진적인 것은 수용하자. 학문, 정치, 제도 그런 것들이 주로 수용해야 될 거. 그러나 뭐는 수용할 필요가 없다. 단 거마나 의복 그거 줄쳐놓으세요. 거마 타고 다니는 거나 옷 입는 거는 구태여 갖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수용은 하되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선택적으로 수용하자라는 거지. 자, 취사 선택합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공무역 이외에 사사람 매매 금지. 그것도 줄쳐놓으시고. 자, 이 사람은 중국과 교류를 공적으로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무역으로 하면 공무역을 강조한 사람이야. 사무역은 막으십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곡물과 요역의 부당. 이건 뭐 백성들 민생 안정시키시다 이런 얘기겠지. 뭐 어느 시대나 이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열심히 읽으세요. 자, 요런 내용이 바로 내용도 물어본다. 그리고 요러한 내용의 일부를 사료 지문으로 주고 최승로를 물어보거나 성종을 물어본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한번 읽읍시다. 자, 성종 때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승로가 바로 5조 지적편과 시무 28조를 건의해서 성종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표현하면 성종 때는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채택되고 본격적인 중앙 집권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승로가 주장한 개혁안 내용이 주로 뭐가 있다? 크게는 무슨 정치를 하십시오?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뭔 막으십시오? 불교 폐단은 막으십시오. 불교 폐단 비판. 그와 관련된 문장.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요.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빨리 그걸로 가는 거야. 따라서 불교 자체를 배척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앙집권화를 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관 파견을 건의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왕권 전제화에는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되 모든 것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거마, 의복 같은 거는 우리 것으로 합시다. 자주적 성격. 그 다음에 공무역 중심, 그 다음에 국경 방어를 강화하십시오. 깍두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킵시다. 대충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계속 있으시라고. 자, 이게 바로 최승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성종 때 각종 개혁 정책이 실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혁 정책을 봅시다.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중앙정치제도가 개편되기 시작한다. 동그라미 1번 이성육부 줄. 그 다음에 18분계 줄. 자, 그래서 중앙정치제도 관련해서는 무엇이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성육부 체제. 이성이라고 해야 돼. 고려는 반드시. 삼성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의 위계질서는 18품계. 문무 18품계 고 줄. 그 다음에 지방제도 개편. 자, 이 사람이 추구한 게 중앙집권화죠.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지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집권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거야. 줄쳐놓으세요. 12목, 지방관 파견, 향리제도 마련, 향직 개편. 그거 3개. 자, 성종 때 있었던 지방통치 관련해서는 12개의 중요한 지역에 목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으로 성종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12목. 그 다음에 처음으로 고려 때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성종 이전에는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향리제도 마련, 향직 개편을 통해서 국초의 호족을 뭘로 전락시켰다? 향리로 전락시켰다. 결론 계속. 자, 성종 때 지방 12목, 처음으로 지방관 파견, 그 다음에 향직 개편, 향리제도 마련. 그거 계속. 그 다음에 유학교육, 진흥. 그거 줄 별표. 당연하죠. 뭐냐면 성종 때는 유학자인 누구? 최승로가 정치를 주도하던 때야. 따라서 무슨 정치가 이념으로 채택이 된다?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채택이 됐다? 당연히 무슨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어? 유교를 강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화편에서 고려시대 유학, 유교에 대해서 나오면 이 고려초의 성종 때 유학이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반드시 별표 쳐놓으시라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육이 아니면 인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교서를 발표했다. 두 번째, 국자감 줄, 지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 줄. 그 다음에 3번, 관료들에게 매월 한 편은 아니고 그냥 시문을 지어 바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매월 관리들에게 주제를 줘.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문학작품, 시문을 지어 바치게 했거든. 그래서 문신들에게 시문을 지어 바치게 했다. 그걸 문신월가법이라고 하는 거야. 문신월가제. 자, 그 다음에 왕립도서관인 비서성, 수서원, 서경, 비서성, 개경, 수서원, 서경 설치 줄. 그 다음에 과거 출신자 우대 줄.
자,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중앙에 국자감이란 교육기관을 정빈했습니다. 지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박사를 파견했습니다. 경학박사, 의학박사. 그 다음에 현직 관료들에게도 항상 공부하도록 문신월가제를 실시해서, 그 다음에 왕립도서관인 비서성과 수서원을 설치해서, 그 다음에 과거 추신자를 우대했습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보면 성종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학문과 관련이 있다? 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 자, 건원중보 최초의 화폐 그거 줄. 경제할 때 또 한번 보겠죠. 철전이라고 써놓으세요. 철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폐를 발행한 왕이야. 처음으로 화폐를 발행했어. 성종 때. 이름이 뭐야? 건원중보. 철로 만들었어. 그래서 철전이야. 자, 그 다음에 상평창과 의창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보겠지만 상평창은 주로 물가 조절하는 기능이야. 그 다음에 의창은 주로 춘대 추납하는 빈민구제 기관이야. 자,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간회. 팔간회와 연등회 행사 폐지 줄. 폐지에다 동그라미. 당연하겠죠? 성종 때의 정치는 최승로에서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불교가 활성화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많은 불교 행사가 없어지거나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연등회와 팔간회가 어떻게 된다? 폐지. 어느 때 다시 부활? 현종 때 부활. 노비 환천법. 자, 일단 도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무슨 법하고 비교해라. 노비 안건법 이러면 안 돼. 노비 안건법은 광종. 그다음에 노비 환천법은 성종.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 중요한 건 노비 안건법 광종 때.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분사제도. 분사제도는 뭐냐면 개경이 수도잖아요. 근데 개경에 그래서 궁궐도 있고 관청도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고려 초부터, 그러니까 분사제도는 태조부터 이렇게 써놓으세요. 꼭 성종은 아니야. 고려 태조부터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고려 초부터 어디를 굉장히 중시했다? 개경 이외에 서경을 중시했다고. 평양.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려의 왕들은요, 서경에 여러 달 머물면서 정사를 돌보기도 했거든. 그래서 개경에 설치되어 있는 관청을 서경에 똑같이 하나씩 설치해 놓는 거, 그거를 분사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분사제도와 관련 있는 지역은 어디야 그럼? 서경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서경에 여러 관청이 설치되게 됐습니다. 그걸 분사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종이라고 써놨지만 꼭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위에다가 태조 때부터라고 하세요. 그래서 태조 때부터 이 지역에는 관청이 설치되기 시작한 거야. 이 지역은 어디야? 평양. 그 정도만. 그 다음에 10번까지만 쫓아놔. 거란의 침입. 그 다음에 강동 육주 획독. 자, 그래서 이 고려시대 이거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민족이 침입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침입해온 민족이 거란족입니다. 그리고 이 거란족이 침입해 왔을 때 서희라는 사람이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거야. 그래서 서희의 강동 육주 그거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돼. 그게 어느 때다? 성종 때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성종은 구체적인 업적도 업적이지만 먼저 누구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놔라. 유학자 최승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놓고 5조 취적평 시무 28조 개혁 내용 이런 거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공부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태조, 그다음에 광종, 성종 요 세 왕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요 세 왕을 중심으로 정리해놓고 현종과 문종 나와 있는 거는 줄만 쳐놓읍시다. 자, 현종 때는 자 지배체제 정비와 관련해서 1번 이성육부로 성종 때 이성육부로부터 현종 때 도병마사 설치 출처나 도병마사 설치 그 중앙관제가 정비되었다. 근데 중앙관제 정비 끝에다가는 문종이라고도 써놓으세요. 현종 아니면 문종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중앙통치체제는 성종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비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 5도 양계 4도부 8목 경기제 그거 줄. 그리고 지금은 5도 양계만이라도 5도 양계. 자,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 자, 성종 때 처음으로 침입했는데 요 현종 때도 거란이 침입할 때야. 성종 때 1차, 요게 2차, 3차거든. 그 다음에 이 전란의 영향 해서 초조대장경 조판 줄, 7대 실록 줄, 나성과 천리장성 축조 그거 줄. 이거 대외관계 때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항상 세트로 다녀. 초조대장경, 7대 실록, 나성과 천리장성 축조는 어느 민족 침입의 영향입니다. 거란 침입의 영향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트로 다니세요. 이거 항상
현종 때 이후다. 자, 그 다음에 연등이와 발간의 부활, 부활만 줄쳐놓고, 절은 현화사 줄쳐놓고, 사회 시책 있지? 그거 줄쳐놓으세요. 면군 급고법, 노부모를 모신 정남의 군영 면제 줄, 주창 수련법, 의창을 확대하여 주에도 창을 설치 줄, 주현 공거법, 향리 자제의 과거 시험 허용 곡해. 자, 주현 공거법 밑에다가 창고 표시하고 주현 공부법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거는 어디로 가야 돼? 광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거 3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종으로 간다. 자, 문종은 무엇이 완성됩니다? 전시과 제도 완성 그 줄. 그래서 이때 전시과를 뭐라고도 한다? 경정 내지는 공음전시라고 한다. 그거 줄. 자, 전시과는 어느 때 처음 시작한 거야? 경종 때 처음 시작해서 어느 때 완성됩니다? 문종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정전시과라고 했고, 이때는 경정전시과 내지는 공음전시라고 한다. 그거 줄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학의 발전, 그거 줄 별 펼쳐놓고. 자, 이 사람 또 나와야 돼. 문종 때 활약한 유학자가 또 나와. 성종 때 활약한 유학자는 누구였지? 성종 때는 최승로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요 문종 때 활약한 승려 반드시 기억하세요. 최충이라는 사람이다. 최충. 이 사람은 뭐라고도 불려면 해동공자라고도 불렸어. 해동공자. 유학할 때 한 번씩 더 보겠죠. 그래서 해동공자 최충 기억하세요. 해동공자 최충. 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립학교를, 사학이 그게 사립학교란 뜻이거든. 구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 구제학당. 그래서 구제학당은 나라에서 세운 게 아니라 최충이라는 사람이 세운 사립학교입니다. 다른 말로는 문헌공도라고 해요. 문헌공도. 문헌공도. 그런데 이제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 문헌공도라는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문종 때 최충을 시작으로 해서 이때부터 무슨 학교가 발전한다? 사립학교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학발전의 효시를 이룬 사람이야. 사학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사람 누구다? 해동공자 최충. 그 정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넘기시고. 자, 절은 흥왕사만 줄쳐놓으세요. 흥왕사. 광종 때는 무슨 사였어? 귀법사. 승려 기억하시면 돼. 균여. 불교할 때 또 한 번씩 볼 거예요. 현종 때는 뭐야? 현자 들어가는 거야. 현화사. 그치? 문종 때는 뭐야? 흥왕사. 문종 때 이렇게. 굳이 비교하자면. 자, 그 다음 이제 남경, 한양, 줄. 자, 이건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해서 이 문종 때는 어디 명당설이 유행하냐면 한양 명당설이 유행해. 한양 명당설. 그래서 풍수지리설. 그래서 문종 때는 한양이 명당이라는 것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한양에 이제 한양이 남쪽의 수도 이렇게 승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남경이라고 불리는 거야. 남경. 그래서 고려의 개경은 개성이고 서경은 평양이고 남경은 한양을 말합니다. 나중에 조선의 수도가 되는 한양. 그래서 문종 때는 어디가 적극적으로 개척된다고 해야 된다? 남경, 한양. 그 정도. 그 다음에 사회시책. 사회시책은 그냥 족보 편차는 줄만 쳐놓고 전품 3등법 줄.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줄. 3등급에다 동그라미. 전품, 토지의 비옥도, 3품, 3등. 자, 그 다음에 삼원신수법. 사형수는 3심하여 결정 줄. 기인선상법. 기인의 향리자재 규정 폐지 줄. 자, 그래서 만약에 자주는 안 나와요. 너무 외울 필요는 없어. 뭐 노비안건법 이런 거나 외워야지. 일단은 광종 때. 그게 제일 잘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현종 때 아까 법 3개 있었지. 면군국거법, 그 다음에 주창수련법, 그 다음에 주현공거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종 때 요거 전품 3등법, 삼원신수법, 그 다음에 기인선상법. 만약에 나오면 뭐 요 정도는 뭐 좀 어려우니까 좀 신경 써서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성종을 중심으로 보시고 현종 때, 문종 때는 단독으로는 좀 나오진 않아. 단독으로는 요 세 왕이 주로 나오니까 정책을 해놓으시고 지금 여기서 했던 것들은 상당수의 부분이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때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보고 다시 한번 봐.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려 전기의 주요 왕들을 하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왕이 누구다? 태조, 광종, 성종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누구까지 좀 정리해 놓는 거다? 현종하고 문종. 그리고 유학자 두 사람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이 더 중요해. 성종 때 누구? 최승로, 5조 치적평과 시무 28조를 제시한 사람. 문종 때는 해동공자 누구? 최충이라는 사람. 반드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고려처의 주요 왕들을 정리하셨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통치 체제를 정리하셔야지. 통치 체제. 그래서 통치 체제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통치 체제, 그 다음에 지방 통치 체제, 그 다음에 군역 제도와 군사 제도, 그 다음에 관리 등용 방법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제 3절로 가는 거지. 고려시대 통치 체제 정비. 그래서 여기 1번 중앙 정치 제도 있죠? 여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203쪽까지. 여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 그 다음에 204페이지 있죠. 204페이지에 양가로 중앙관제 정비 있죠. 거기를 별표 쳐놓으세요. 아주 단순하게는 그것만 하는 거야. 자, 통치체제 정비하면 주로 두 개거든. 관리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중앙행정관청. 중앙행정관청의 종류하고 그 기능을 물어보는 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중앙관청의 종류와 기능을 여기 부분이거든. 여기 부분. 여기를 집중적으로 일단 읽으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하고 조선. 만약에 나오면 고려하고 조선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중앙관청의 종류와 특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야. 첫째, 일단 삼원적이라는 거 크게 알아두시고, 고려의 중앙행정관청, 중앙통치는 크게 몇 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계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세 가지 계통. 자, 그래서 하나는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계통은 송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계통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고려의 독자적인 관청이 있다. 독자적 기구가 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자면 당 영향 있죠? 이게 이제 이성육부 체제. 원래는 당나라는 삼성육부야. 당나라는 삼성육부인데 고려는 이제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육부로 운영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당나라는 삼성이지만 고려는 몇 성으로 운영이 된다? 이성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는 뭐 독자적인 의미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성. 그래서 삼성육부하고 어사대 이렇게. 그 다음에 송의 영향을 받은 것은 중추원과 삼사라는 기구야. 중추원과 삼사라는 기구가 대표적으로 송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고려의 독자적인 특징은 뭐냐?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비록 삼성이 아니라 몇 성으로 나와야 된다. 반드시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요 두 개는 고려의 독자적인 특징이 있어서 더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알아두시고 기타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이후부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야. 자, 고려의 중앙통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본으로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이성육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성이다, 삼성이다. 이성입니다. 반드시. 당나라는 삼성입니다. 고려는 이성입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한다. 이성은 뭐하고 뭐다? 이성은 중서 문하성과 상서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서문하성이 최고 관청입니다. 고려의 최고 관청은 중서문하성이라고 합니다. 중서문하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문하시중으로 되어 있어. 문하시중. 그리고 기본적으로 2품 이상의 고위관료와 3품의 관리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의 고위관료와 3품 이하의 관리로 나눠져 있는데 2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제신이라고 하는 거야. 제신. 그리고 3품의 관리를 뭐라면 낭사라고 했다. 낭사. 그래서 요 세 개도 각각 알아놔.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의 고위관료, 그럼 재신이 나와야 돼. 3품 관리는 낭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서 이제 수상이야. 이날의 수상. 문화, 시중. 따라서 중서문화성은 고려 최고관청입니다. 고려 전기 최고관청입니다. 고려의 수상은 문화시중이라고 합니다. 2품 이상, 중서문화성 소송의 2품 이상 관리는 고위관료는 재신, 3품 낭사.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다? 얘네들은 뭐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결정. 당연하겠지? 최고관청이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비판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3품이 비판하는 거야. 좀 나눠서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비판하는 최고관청이 뭐냐 하면 중서문화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수상하면 2, 3이 나와야 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하면 제신이 나와야 되고 결정된 정책이 잘못됐으면 비판하는 기능 그거를 뭐야 낭사라고 해야 돼. 그리고 비판하는 활동은 언론활동이라고 합니다. 언론활동. 자, 그래서 고려시대 언론활동을 담당했던 관직이 뭐다? 낭사라고 합니다. 낭사. 자, 그 다음에 상서성은 뭐하는 관청이다? 상서성은 정책,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관청이야. 정책을 집행하는 관청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육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서성은 정책 집행하는 기구다. 따라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육부가 어디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상서성. 이렇게. 그리고 이 육부는 이호, 예병, 형공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기능은 읽으세요 그냥. 자, 그래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성 육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될 관청이 뭐다? 중서문화성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기구로 가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중추원으로 가겠습니다. 중추원. 자, 중추원이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중추원. 중추원도 요 중서문화성과 구조가 비슷해. 자, 중추원도 2품 이상의 고위관료와 3품의 관리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2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추밀이라고 한다. 추밀. 추밀 또는 추신. 그 다음에 3품의 관리를 뭐라고 한다? 승선이라고 한다. 승선. 자, 이것도 각각도 알아두세요. 추밀 또는 추신과 승선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중추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능이 뭐냐? 자, 얘네들은 고려의 중요한 군사 기밀을 다룹니다. 약칭해서 군기 담당. 군사 기밀을 다루고 플러스 뭐 한다? 왕명 출납과 수기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자, 이것도 나눠. 자, 일단 자, 고려 군사기밀과 중요한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 수기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뭐 중추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도 나눠서 찢어져서 물어볼 수가 있다. 자, 추밀이 담당하는 게 바로 뭐다? 뭐 같아?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선이 하는 일이 이거야. 왕명 출납과 수기. 자, 그래서 5개라도 따로도 알아놔. 문화시중은 국정총괄하는 수상이야. 제시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결정된 정책이 잘못됐으면 비판하는 언론활동이야. 자, 추밀 출신은 군사 기밀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승선은 왕명 출납과 수기 이렇게도 알아놓으라고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중추원도 아주 중요한 관청입니다. 중추원 정리해놔. 자, 그런데 자 중서문화성은 뭐라고도 한다? 제부라고도 한다. 제부. 제신이 들어갔으니까 제부인가 보다 해. 자, 중추원은 추자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추부라고 합니다. 추부. 그래서 고려시대에 제부하고 뭐가 있다? 추부가 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 그래서 제부는 중서문화성 물어보는 겁니다. 추부는 중추원 물어보는 겁니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부하고 이 추부를 합쳐서 양부라고 합니다. 양은 2개란 소리지? 부가 2개야. 그래서 제추 양부. 양부.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고려의 양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부하고 추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구 하나 한다.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반드시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라는 관청이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야, 두 개는 기능만 다르지 담당하는 업무만 다르지 공통점이 너무 많아. 자, 먼저 다루는 업무를 나눕시다. 도병마사는 중대한 군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관이야. 군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관이야.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다루는 회의기관이야. 그래서 식으로 말하면 소위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폐지하고 주요 관청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식목도감에서 하는 일이고 중대한 군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관은 도병마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다른 거야. 요것만 다른 거지 공통점이 많다. 자, 공통점이 뭐다?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 합의제 기관이라는 거야. 합의제. 그래서 고려시대의 합의제 기관은 중서문화성은 아닙니다. 최고 관청인 건 맞지만 합의제 기관은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야.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이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로 이루어져 있어. 제추로 이루어져. 제추. 그래서 여기서 제추는 중서문화성 소속의 2품 이상에 갈린 재신과 중촌 소속 2품 이상에 갈린 추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수 재신과 추신 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구성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야. 맞죠? 이건 미리 설명드렸죠. 삼원적이라고 돼 있는데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은 어느 나라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고려 독자적인 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열려. 그래서 임시기구의 성격을 띈 거야. 그리고 여기에 구성원들은 다 그래. 다. 고위관료. 예를 들어서 2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포함해서 어쨌든 고위관료는 누가 하겠어? 고려시대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어. 신분이 좋은 애들만 해. 귀족들만 해. 근데 이 당시에는 문벌 귀족이거든. 그래서 무슨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문벌 귀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기구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한번 읽으세요. 자, 도병마사에 대해서. 도병마사는 군사 문제를 다루는 합의제 기구로서 2품 이상의 제추로 구성되었으며 고려의 독자적 관청이었으며 처음에는 임시관청이었으며 문벌 역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식목도감에 대해서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다루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2품 이상의 고위관료로 구성되었으며 독자적 관청, 임시관청이었고 그 다음에 문벌 역사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건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도병마사는 전기에는 도병마사라고 했는데 후기로 가면은 이게 바뀐다. 그리고 기능도 바뀐다. 그거 줄 쳐놓으세요. 거기 충렬왕 때라고 나와있지. 충렬왕 때.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충렬왕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충렬왕. 미리 예습하는 거야. 고려 후기에 충렬왕은 기억하라고 그랬지. 충렬, 충선, 공민왕. 그래서 충렬왕 때 뭐가? 관제 개혁, 관제 변화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충렬왕 때 관제 변화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변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야. 도병마사가 뭘로 바뀝니다? 도평의사사, 다른 말로는 도당.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쳐놔. 그래서 전기는 도병마사라고 해야 되지만 후기는 도평의사사 도당이라고 하셔야 되고 전기의 도병마사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국정 최고 기관이 아니야. 군사 문제만을 다루는 기구였지. 그런데 고려 후기의 도평의사사 도당은 국정 전반을 다루는 최고 권력 기구가 된다. 자, 그래서 고려 전기의 최고 기관은 중서문화성입니다. 근데 고려 후기의 최고 관청은 도평의사사입니다. 그거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리고 도병마사는 문벌 귀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구입니다. 근데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거든. 그래서 도평의사사 도당은 뭘로 가야 돼? 권문세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 자, 207쪽에 어사대 그거 줄.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 그거 줄 쳐놓으세요. 여기다 쓸게요. 자, 기타 관청. 자, 어사대가 있습니다. 자, 어사대는 뭐 하는 관청이야?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감찰기구야. 감찰기구. 관리들의 감찰기구. 그거 하나 줄.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뭐라고 불렸다? 낭사와 함께 대간 또는 대성. 그건 줄만. 좀 이따 할 거야. 그 다음에 3사.
자, 조심해야 돼. 자, 고려시대 3사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3사. 이게 이제 조선시대가 가장 잘 비교하는 건데, 고려시대에도 3사라는 관청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3사라는 용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자, 고려시대 3사는 단일 관청이고, 세 개가 아니라 단일 관청이고, 담당하는 업무는 뭐다? 전곡의 출납 회계 줄. 출납과 회계 업무만 담당하는 거야. 출납과 회계 업무. 결국은 재정 담당 기능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려시대 3사는 출납 회계를 담당한 재정관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3사는 뭐다? 밑에 나와 있죠? 조선시대 3사는 뭐를 3사라고 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세 개 줄.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줄. 그리고 언론, 문필, 정치기관이야. 정치기관. 언론 활동을 담당한 거야. 자, 그래서 고려시대 3사는 단순한 재정기관이었지만 출납회계 기억하시고 조선시대 3사는 언론 활동을 주로 하는 언론기관이었습니다. 일단 크게 그렇게 비교하세요. 반드시 비교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간제도. 그거 별표. 자, 대간제도. 중요한 제도가 또 나왔다. 다른 관청은 대충 다른 기능과 관청은 그 전부터 있었어. 근데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 발생한 게 이 대간이란 제도야. 대간 또는 대성이라고도 불러. 뒤집어서도 불러. 성대라고도 해. 성대. 자, 그래서 대간은 반드시 정리해놔. 자, 대간은 뭐냐? 자, 이 두 애들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중서문화성의 상품관리인 낭사,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활동을 했던 낭사하고, 그 다음에 어사대의 관원들, 어사대, 관리 감찰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어사대의 관원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는 권한이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 그거 반드시 조심하세요. 서경권, 간쟁권, 그 다음에 봉박권을 행사했습니다.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 그리고 간략하게 줄쳐놓으세요. 자,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줄.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보내는 봉박줄, 관리의 임명,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시효 제정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 줄. 자, 그래서 이 대간이 하는 권한이란 왕이 예를 들어서 왕이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비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잘못된 왕명이 내려왔어. 시행하라고. 그러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시행 못하겠습니다. 하고 되돌려보낸다는 거지. 그걸 봉박.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이 임금,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나 법률을 개폐할 때나 시효를 제정할 때는 이 관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장이 성립되는 거지. 고려시대의 왕은 독자적으로 관리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대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걸 서경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자, 요게 바로 누구를 견제하는 제도 같아, 그럼? 왕을 견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왕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고상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한 제도 하면 뭐가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대간제도. 구체적으로는 낭사하고 어사대 권한은 간쟁, 봉박, 서경권 이렇게. 그리고 결론. 고려시대 이 대간이 바로 조선시대에는 3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시대 3사는 단순한 출납회계를 담당했던 재정기관이지만 조선시대 3사는 언론활동, 비판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기구란 말이야. 그러면 이 조선시대 3사에 해당되는 고려의 관직은 뭘로 가야 된다? 대간으로 가셔야 된다. 거꾸로 고려의 대간이 고려의 뭘로 가야 된다? 3사. 그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건 거의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줄만 쳐놓으세요. 한림원 뭐하는 관청이다? 왕의 교서와 외교문서 작성 줄 그냥. 춘추관, 사관 뭐하는 관청이다? 역사 편찬, 실록 편찬 줄. 보문강 뭐하는 관청이다? 서적 관리 줄, 경연 기능 담당 줄. 사천대 서원관은 뭐야? 천문관측 줄. 그래서 기능만 바뀌지 않게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야. 이성육부체제의 이성이란 용어하고 중서문화성 제일 중요하고 중추원,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 다음에 어사대 3사, 특히 대간제도 요런 정도는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앙통치조직을 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지방, 군사, 군역제도, 관리 등용 방법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